예, 오늘은 창의적 공부법 제2강으로 공부와 창의성의 그 관계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창의성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창의성은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이 가장 많이 떠오르죠. 뭐 발명가라든지 어떤 혁신가라든지. 그래서 보통은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은 바로 떠오르는데, 아니면 창의적인 사람,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들은 떠오르는데, 창의성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막상 생각하려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창의성 자체가 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의성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창의성은 기존 요소를 새롭게 연결해서 어떤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예, 이거는 이제 유스클라 기업법의 저자 마크 티글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많이 동의가 돼요. 그래서 무에서 유가 아니다. 예, 그래서 유에서 유인데 요게 이제 기존 요소가 이제 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연결해다. 기존에 있던 요소들을 새롭게 연결해서 창조해낸 창조물이 이제 요 창의적인 그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근데 그냥 일반적인 문제 해결은 그냥 기존의 방법을 이제 그대로 쓰면 되는데, 새로운 문제, 그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한 어떤 방법들을 이제 창의성을 발휘했다. 그 과정이 바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럼 이제 이러한 맥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맥락을 뇌과학자가 한마디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한번 퀴즈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로돌프 알 리나스라는 사람인데요. 로돌프 알 리나스. 꿈꾸는 기계의 그 진화라는 그 책의 저자인데요. 3대 뇌과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래서 창의성은 땡땡 두 글자거든요. 땡땡. 땡땡의 새롭고 독특한 조합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어요. 이 말이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요청을 받은 제목이 뭐냐면 학습과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뭐 뇌과학 어떤 학습법 뭐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근데 이 학습과 창의성이라는 이게 굉장히 저는 고민이 많이 됐어요. 학습하고 창의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공부죠. 공부하고 창의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이런 것을 막 고민하고 막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 문구를 딱 발견했을 때 그 연결고리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아, 이거구나. 예, 이게 그 핵심적인 연결고리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게 되는데 도움을 줬던 말입니다. 예, 뭘까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요소죠. 기존의 요소들. 예, 이것을 딱 표현하고 있는 뇌과학자가 이 기존의 요소들을 뭘로 표현을 했을까요? 예, 어떤 단어로? 특히 이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더 얘기를 하면은 이제 뇌 속에 뇌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뭘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기존의 요소들이 머릿속에는 뭘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해 보면 여러 가지 답이 나와요. 뭐 생각도 있고 지식도 있고. 예. 근데 뇌과학자가 이야기했다고 했을 때는 이게 생각이나 지식이 머릿속에 뭘로 있느냐 하면은 답이 잘 나오더라고요. 뭘까요? 예. 바로 기억입니다. 예, 기억이. 그러니까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 기억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새롭고 독특하게 조합을 이루면 창의성이 발현이 된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는 기억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기억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새롭고 독특하게 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창의성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저는 여기에서 공부가 창의성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 말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이러한 것들이 창의적인 결과물들을 보면서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보이시나요? 예. 이거는 아이폰이죠. 예.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은 요게 또 이제 창의적인 제품이니까 이것도 뭔가 독특하게 연결된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아이폰은 무엇과 무엇이 독특하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연결이 돼 있지만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화죠. 그죠? 당연히 전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뭐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더 핵심적인 것은 인터넷이에요. 그 당시에 인터넷은 보통 이제 랩탑이라고 그러죠. 노트북, 데스크탑이나 이제 랩탑 이렇게 해서 보통 그렇게 연결이 됐는데, 이 인터넷이 아이폰으로 연결이 되면서 뭐가 가능해졌어요? 이동하면서 세상과 연결. 예. 그게 아이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독특한 연결이죠. 예. 따로따로 있었는데 두 개가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모나리자. 예.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엄청난 어떤 그 수학자, 뭐 과학자, 뭐 다 되죠. 미술가도 되고.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은 무엇과 무엇의 독특한 조합일까요? 새롭고 독특한 조합일까요? 일단 모나리자는 일단 이거 그림이죠, 그죠? 그림인데 이 미소가 여기 이렇게 미소가 있죠, 이렇게 미소가 어, 그냥 만들어진 미소가 아니라 여기에 뭔가가 덧붙여지면서 새롭고 독특하게 연결이 되면서 이 미소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여러 가지에도 재능이 있었지만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뭐에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체 해부학. 인체 해부학에도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소는 무엇을 연결을 시켜서 인체 해부학을 연결을 시켜서 모나리자의 미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육의 움직임을 머릿속으로 다 그려가면서 상상하면서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새롭고 독특한 연결이죠. 그 다음에 훈민정음. 이것은 무엇과 무엇의 독특한 연결일까요? 일단 글자죠, 그죠? 글자인데
여기에 무엇이 연결이 되면서 이게 과학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과학적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의문학, 음운학이죠. 음운학, 발성이 되는 원리, 소리가 나는 원리, 이런 것들이 글자하고 연결이 돼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새롭고 독특한 연결.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뭔가요? 정약용의 거중기입니다. 거중기. 거중기는 어떠한 새롭고 독특한 조합이 이루어져 있을까요? 한번 이건 보여요. 실제로 잘 보시면 물리를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우셨던 분들은 보면 압니다. 무엇과 무엇의 독특한 조합인지. 도르래인데 두 종류 도르래가 있어요. 하나는 움직 도르래가 있고 하나는 고정 도르래입니다. 얘는 어떤 도르래예요? 고정이죠. 얘네들은 움직 도르래예요. 그래서 왜 이런 도르래를 사실은 움직 도르래와 고정 도르래의 새롭고 독특한 조합이에요. 이거에 그게 거중기의 핵심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제 일화가 뭐냐면 이제 정조하고 정약용하고 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조가 이제 수원성을 짓는데 거중기를 한번 만들어봐라 했는데 그때 준 책이 중국에서 넘어온 기기도설입니다. 기기도설. 근데 기기도설에 보면 이 거중기의 핵심 부품이 뭐냐면 톱니바퀴예요. 톱니바퀴. 근데 그 당시에 조선에서는 톱니바퀴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정약용은 이 톱니바퀴를 없으니까 못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움직도르네나 고정도르네나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있었던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톱니바퀴를 대체를 한 거죠. 톱니바퀴가 없어도 이 두 개의 조합으로 거중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엄청난 창의적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까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이게 이소룡입니다. 이소룡. 브루슬리.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만들어낸 창안해낸 무술이 이제 치쿤도 해가지고 이게 절권도예요. 절권도인데 이게 이소룡은 원래 어렸을 때는 이제 태국권을 배웠고 그 다음에 연문한테 영춘권을 배웠죠. 그죠? 근데 요거 두 개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요. 펜싱, 그 다음에 권투. 권투에서는 그 특히 알리의 그 발동작 있죠? 알리의 발동작, 현란한 발동작. 그 다음에 뭐 레슬링, 뭐 이런 것들이 유도,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이거를 다 연결시킬 때 기본 철학이 뭐냐면은 도가사상입니다. 도가사상. 도가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도가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무술들을 다 연결을 시켜서 자신만의 새로운 무술을 창안을 해낸 거죠. 이것도 다 있었던 거죠. 여기 다 있는 거. 있었던 거를 연결을 시켜서 치쿤도를 절권도를 만들어낸 거죠. 이것도 창의적인 제품, 창의적인 결과물이죠.
이소룡이 엄청난 뭐죠? 독서가였습니다. 독서. 독서가죠. 예, 독서가. 머릿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습득을 해서 머릿속에 있는 그런 기억이 새롭고 독특하게 연결이 되면서 이 절권도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게 뭐냐를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부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새롭고 독특한 조합이죠. 예, 새롭고 독특한 조합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머릿속에, 그죠?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일단 자리를 잡아야 돼요. 예. 그래야 이 재료가 있어야 이걸 가지고 이제 연결이 돼서 뭔가 창의성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장기 기억이 있으려면 이게 이제 필요 조건이죠. 머릿속에 장기 기억이 있으려면 뭘 잘해야 머릿속에 장기 기억이 있을까요? 남아 있을까요? 예. 머릿속에 장기 기억을 많이 만들어 놓으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뭘 잘해야 머릿속에 장기 기억이 생길까요? 예, 그 얘기입니다. 뭘까요? 예, 결국에는 공부, 학습. 이걸 잘해야 돼요. 공부, 학습을 잘해야 돼요. 공부는 이제 지식에 대한 공부가 있고 경험에 대한 공부가 있죠. 경험에 대한 공부를 보통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기술. 예, 기술 습득 뭐 이런 거. 지식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개념을 습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문적인 지식 뭐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공부, 학습을 잘한다라는 게 뭐냐? 잘한다. 예, 잘한다. 잘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잘해야 되냐면 장기 기억이 남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게 내가 느끼기에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머릿속에 남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뭘로 남아야 돼요? 장기 기억으로 남아야 돼요.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관계가. 막연히 공부가 아니라 막연히 시간을 들이고 예. 또 목표도 그래요. 목표를 이루었다 하는 게 이게 목표는 이뤄도 장기 기억이 안 남는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뭐 기말 시험이나 그 다음에 뭐 중간 시험 아니면 뭐 다른 시험들도 마찬가지고 이 목표만 생각하다 보면 단시간에 막 공부를 하잖아요. 단시간에 막 공부를 하고 나면은 목표는 뭐 어느 정도 뭐 내가 원하는 뭐 점수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지나고 나면은 머릿속에 안 남죠. 이거는 효과적인 공부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장기 기억으로 남기는 공부가 효과적인 공부가 되는 거죠. 효과적. 그 결과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효과. 결과잖아요. 과는. 효과적이다. 효과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머릿속에 장기 기억을 남기는 공부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를 한다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일단은 장기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꺼내 쓸 수가 있어요. 필요할 때. 제가 잘 못했던 거죠. 두 번째는 이 장기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고 독특한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 창의성의 재료가 된다. 이 두 가지죠. 첫 번째 효과, 두 번째 효과. 예. 그러니까 이제 요 표 하나로 정리가 되는 거죠. 공부와 창의성의 관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기만 하면
일단은 기본 조건이 공부를 장기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하면, 장기 기억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도 있고 창의성의 재료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창의성과 공부와의 관계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효과적인 공부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3강에서는 그러면은 이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어떻게 전략 측면이죠.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창의성과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같이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